자폐 스펙트럼 아이와의 상호작용, 마음처럼 쉽지 않죠? 언어 인지의 목표도 결국 원활한 상호작용인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관심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이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에도 대부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작용하기 좋은 역할놀이도 7살 이후에야 관심을 보였는데요. 외부 활동은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통제가 힘들었습니다. 시각적인 것엔 관심이 많지만 그것들은 상호작용하기보단 혼자 놀기에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운이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 비법 4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행운이가 4살에서 7살까지 많이 했던 방법들이고요. 참고로 행운이는 베일리 검사에서 51개월에 29개월 정도의 발달을 보였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사소할 수 있으나 미약하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 사례 가득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보신 후 아이를 보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은 아래 댓글에 지난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오늘 이후 다시는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있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비법 들어갑니다. 첫째, 일단 아이의 관심을 보일 때가 기회입니다.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제한적인 관심사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엄마가 새로운 무언가 하자고 유도하는 건 관심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관심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두루마리 휴지를 새로 사서 정리하려고 뜯었는데 행운이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쌓기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하나 쌓으면서 높아진다 해주니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더 높이 쌓을까? 하고 반응을 보여서 의자까지 가져와서 더 높이 쌓았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휴지를 보면서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진다 와르르르 하고 언어 자극과 인지놀이, 감각 통합 놀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5살 때 한동안 레고랑 자석블럭에 관심을 보이더니 기차를 만들더라고요. 기특한 것도 잠시 기차를 만들고 집에 있는 피규어나 작은 인형들을 태우는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차에서 피규어가 떨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여기까진 혼자 노는 놀이입니다. 처음엔 집착으로 이어질까 걱정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집에 있는 블록과 피규어들을 다 꺼냈습니다. 우리 기차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나 해볼까? 몇 명이나 태울 수 있을까? 1명, 2명, 3명 이렇게 수세기도 하고요. 엄마 먼저 탈까? 아빠 먼저 탈까? 다음엔 할머니 탈까? 하면서 순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엔 동물들도 같이 탈까? 기린은 키가 커서 천장에 부딪히네. 어떡하지? 어디에 태우지? 아기 코끼리는 엄마랑 같이 탈까? 이거 어린이집 다녀올 때까지 여기에 둘까? 아니면 치워도 돼? 하며 여러 인지 자극을 주며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물론 행운이도 처음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반복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물어보니 나중엔 1-2개씩 짧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주 조금만 반응을 보여도 엄마가 격하게 반응을 해주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아주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행운이가 6살에서 7살 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오리와 오리 너구리였는데요. 마침 쌍둥이 아들이 다니는 병철 유치원에 속한 학교에서 오리랑 닭, 메추리를 키웠습니다. 정말 평일에 최소 2-3일은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리를 활용해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했는데요. 오리핀을 사서 오늘은 오리핀 꽂을까 아니면 다른 핀을 꽂을까 물어보고요. 오리 인형을 사서 이 오리 인형은 촉감이 어때? 우와 부들부들하다 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이가 덧셈을 어려워했는데요. 관심을 유도하려 오리 모양을 출력해서 코팅하고 눈에 보이게 식탁에 두었더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리 2마리에 새끼 오리 3마리 있으면 모두 몇 마리가 될까?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가서 구경하면서 수탉과 암탉도 구별하고 청둥오리랑 지보리도 구별하고 포유류랑 조류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청둥오리를 구경하러 집 근처 하천에도 자주 갔고요. 어느 날은 클레이로 호수와 오리, 무지개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아이는 클레이에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리라고 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행운이는 모양을 만들기 어려워해서 도화지에 물감처럼 클레이를 늘려서 붙였습니다. 사진 보시면 나름 훌륭한 작품이 되었죠? 처음엔 제가 오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준 다음에 행운이가 엄마 오리랑 아기 오리 다시 만들어줄까? 라고 유도했습니다. 무지개, 돌, 풀, 엄마 오리, 아기 오리 등은 모두 행운이가 만들기로 결정한 거고요. 이렇게 오리라는 아이의 관심사와 모두 연결지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아이는 주도성을 익히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특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운이도 패턴대로 움직이는 걸 편안해해서 변수가 생기면 항상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 아이가 자신이 통제한다는 기분에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는 대여섯 살까지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선택에 대한 주도성을 별로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계속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니 이제 4, 5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잘 고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라고 말하면 받고 싶은 것도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럼 그걸 남에게 알리기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아이한테 적용하실 때 물건을 살 때 엄마가 선택하지 말고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처음엔 똑같은 물건으로 색깔만 다른 걸로 보여주면서 2가지 정도 선택권만 주세요. 예를 들면 행운이 우비를 살 건데 노랑이 좋아, 핑크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미리 캡처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가 본인이 선택했기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더 아끼게 됩니다. 뭘 이런 걸 비법이라고 가르쳐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자극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선택권부터 주는 게 아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었듯이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려 해서 숟가락을 줄 때도 작은 티스푼으로 먹을까 큰 숟가락으로 먹을까 라고 선택권을 주면 인지도 되고 아이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기본적인 상호작용도 됩니다. 과자를 줄 때도 큰 그릇에 줄까 작은 그릇에 줄까 하고 물어보고요. 블록을 쌓을 때도 위로 쌓을까 옆으로 쌓을까 물어보고요. 자동차에 인형을 태울 때도 빨간 옷 입은 친구를 먼저 태울까? 노란 옷 입은 친구를 먼저 태울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만약 아이가 대답 없이 혼자 태웠다면 옆에서 빨간 옷 입은 친구를 먼저 태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돼요. 대답을 못해도 포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호작용은 됩니다. 바로 반응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하면 작고 쉬운 경험으로 아이에게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조금씩 점점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나 음료를 활용해주세요.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나 불렀던 가요를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이 유아기 때 동요를 불러주면서 40대인데 여전히 기억하는 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걸 글로 외웠다면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청지각보다 시지각이 뛰어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서 정보를 더 잘 찾아내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나 음료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듣는 것을 기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치카 싫어할 때면 치카송을 불러주거나 들려주시지 않으셨나요? 행운이는 치카를 싫어하다가도 그렇게 하면 치카를 훨씬 수월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료를 있으면 재미가 있기에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또 노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상황과 단어를 인지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라도 있다면 상황별로 개사를 해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개사해서 노래로 들려주었던 것 같아요. 가사를 약간씩 바꾼 경우도 있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른 노래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먼저 가사를 약간씩 바꾸는 예를 들어볼게요. 신체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노래가 머리, 어깨, 무릎발이죠.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싫어하는 아이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처음엔 아주 천천히 부르면서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끝에 가사를 바꾸면 다른 신체 부위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목 이런 식으로요. 행운이는 이 방법으로 팔꿈치, 허리, 등, 허벅지 등 모든 신체 부위를 다 익혔습니다. 또 곰 3마리를 부르면 아빠, 엄마, 날씬해, 뚱뚱이를 배울 수 있는데요. 아이가 율동을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뚱뚱한 곰, 날씬한 곰을 아주 대충 그림으로 그려서 아이에게 뚱뚱한 아빠 곰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 날씬한 아빠 곰으로 바꿔 부르던가 다른 언니, 동생들을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행운이는 3살 때 말은 못해도 아기돼지 삼형제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다가와 후 늑대가 다가와 후 무너져 버렸대요. 이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발화 아이들에게 구강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율동도 따라하면 감통놀이도 되고요. 아예 개사를 하는 경우엔 아이가 좋아하거나 익숙한 노래를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뽀로로 노래를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는 거죠. 밥 먹는 게 제일 좋아. 행운이 모여라. 골고루 먹으면 몸도 튼튼 쑥쑥 커. 저는 타요도 개사해서 부릅니다. 행운이 어디 있나 여기 있었네. 이제는 옷 입고 어린이집 갈 시간. 이런 식으로요. 대충 불러도 됩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이미 음을 알고 있거든요. 막 불러도 음률이 들어가면 아이가 해야 하는 일상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부작용으로는 나중에 설거지하면서 가요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뽀로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달장애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의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영화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에 나오는 오웬은 3살 때 말문을 닫은 자폐증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죠. 어린 오웬은 디즈니 영화를 즐겨봤는데요. 아버지는 기존의 치료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마음껏 디즈니 영화를 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오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디즈니 영화의 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어른이 된 오웬은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는 건 아이에게 무조건 해로울 거라고 믿고 아이에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오웬은 과연 말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전 행운이가 즐겁게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시지각이 뛰어나기에 미디어를 통해 배울 때 아이의 학습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보여주면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는 미디어를 통해 대부분 노래로 규칙과 학습적인 걸 익히고 저와 상호작용도 늘었습니다. 앉아서 밥 먹기, 골고루 먹기, 자기 전에 치카하기, 단 것 적당히 먹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을 미디어를 통해 납득하고 좀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건데요. 영어 알파벳과 파닉스도 전혀 가르쳐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이가 알고리즘으로 접하면서 익혔습니다. 한글 익히기도 핑크폰과 한글용사 아이야, 한글이 야호를 보거나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입학 전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행운이는 6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 아니라 지능지수 48로 중증 지적장애도 같이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100가지 수세기 및 한자리수 덧셈 뺄셈이 가능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1학기 교과과정을 매우 잘 소화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드린 비법들이 비법인 이유는 사실 주 양육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이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안다는 건 치료실 선생님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주 양육자만이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만큼 내가 애한테 많이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쓸 수 있는 주의력은 핸드폰 배터리처럼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 안 하면 방전돼서 못 쓰잖아요. 엄마, 아빠의 몸과 마음도 충전을 안 하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의욕 있게 2주먹 불끈 쥐시기 전에 나를 먼저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 오늘 본 것 중에 아이가 저녁 때 놀 때 한 가지만 적용해 볼까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이 컨디션이 별로인데? 짜증이 하늘로 치솟는데? 그럼 내일 하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기회들이 있고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이니까요. 앞으로의 영상에선 엄마의 마음을 챙기기 위한 방법들도 공유해 볼게요.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힐링 방법이 있다면 미리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